축! 셀! 네. 콕! 자, 다음은 이제 2조로 넘어갑니다. 2조는 첫 경기가 독일 대 일본. 여기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2 경기가 스페인 대 코스타리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일본이 잘하기 때문에. 일본 기대돼.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첫 경기 독일 대 일본은 깔끔하게 무승부로 예상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일본의 분데스리거가 너무 많아서 독일 축구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길 것 같고 첫 경기라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비길 것 같다 예상했고, 그다음에 스페인 코스타리카는 그냥 스페인이 1점 차로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스페인 승, 독일 일본은 무승부. 저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저는 독일이랑 스페인이 승리를 가져간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배죠. 네, 정배죠. 네. 누구나 다 좀 예상할 만한 오랜만에 네, 정배한 정배고요. 컨셉 다시 한번 버리셨나요? 다시 컨셉 돌아왔는데 버리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일은 좀 물론 뭐 월드컵 본선 진출이 뭐 당연히 어느 국가든 다 남다른 그런 좀 좋은 그거겠지만 독일은 저번에 이제 한국한테 발목이 잡히면서 월드컵에 대한 좀 그런 악몽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는 다시 한번 좀 칼을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물론 일본이 많이 좀 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체급차가 존재하기도 하고 독일이 그런 마인드셋 임하는 자세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같은 아시아 팀이잖아요. 맞아요. 한국한테 마지막 경기 잡히고 이제 또 그 다음 월드컵을 아시아 팀이랑 다시 또 월드컵의 포문을 여는 맞아요. 경기이기 이어져.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독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스페인 코스타리카는 맞아요. 스페인이 좀 이제 예전 그 티키타카 무적함대 그 시절에서 좀 많이 세대 교체가 좀 약간 좀 더뎌진 안 좋아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코스타리카 코멘트가 제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뭐 그런 주요 선수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스페인이 그래도 코스타리카를 잡지 않을까. 저도 콤님처럼 정배로 갔습니다. 독일 승리와 스페인 승리. 근데 이제 독일 일본이 이제 좀 이 조에서 좀 키포인트 경기 중 하나일 거라 생각하는 게, 독일이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딱 한 차례였고 일본은 반대로 에콰도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미국과 가나 상대로 화끈하게 승리를 했고 브라질한테 0대1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 독일이 이기더라도 이거 좀 쉽지 않게 이길 것 같다. 맞아요. 일본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아까 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에서 한국을 만나고 다음에 일본을 만나는 독일이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좀 우리나라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시간대도 네, 시간대도 10시 10시네요. 경기라서.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추천드립니다. 보는 거를. 좀 되게 되게, 추천하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을 것 아르헨티나 같아요. 7시 이후로 네. 처음으로 추천받았어요. 아르헨티나 경기 꼭 보세요. 네. 오후 7시 경기. 근데 진짜 이 두 경기가 약간 수준 높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수준 있는 경기? 그쵸?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진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좀 부러워요, 사실 진짜 이런 좀 빌드업 자체가. 그리고 스페인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골랐습니다. 저는 독일, 일본은 무승부 했고요. 네. 스페인,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의 무난한 승리를 무난한 승리. 예상했습니다. 일단 독일, 일본은 두 팀 다 최전방 공격수가 부실해요. 일본도? 네, 어. 일본도 그렇다 할 그런 게 없고, 독일이 최전방 공격수가 사실 뭐 하베르츠 있다고 하고 베르너 있죠. 있다고 하지만 두 선수 다 리그에서 어쨌든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대에 가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결정력 같은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득점을 기회를 실컷 만들어 놓고 날려먹으면서 조금 부진할 것 같은 느낌이라, 반면에 일본은 일단은 팀 자체의 체급은 독일보다는 부족하지만 일본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축구를 되게 밀어주는 분위기라고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일본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좋은 어린 선수들로 많이 채워가고 있다고 들어서 이런 사기가 많이 충전돼 있을 것 같은 느낌? 우리 이번에 월드컵에서 하나 보여준다.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설 것 같아서 또 첫 경기인 만큼 굉장히 열심히 독일을 상대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예요. 체급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무승부로 예상을 했고, 스페인이랑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그냥 무난하게 사실 저는 이길 것 같은 느낌? 뒷문한 정도? 그 정도? 예. 그
그 정도 이길 것 같아요. 스페인. 쉽지 않은데요. 그 한 번만 무난하게 이기고 다시 한 번만.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 맞죠, 이거? 네. 네. 오. 안 잘 나오고 움직여가지고 있어요. 계속. 네. 깜짝이야. 아쉽다. 네, 스페인은 저는 페드리가 네. 잘하니까 중원에서 저 되게 잘해줄 것 같거든요. 페들이 지금도 맞아. 잘하나요? 네. 진짜 잘합니다. 아, 그래요? 점점 아. 잘하는 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동나이대로만 보면은 이니에스타보다는 더 빠른 성장세라고들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나이대로만 본다면 페드리 성장세가 지금 굉장히 빠르고 무섭습니다. 기대가 돼서 네. 페드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이 그래도 잘할 것 같다. 키퍼는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케파 갈까요? 케파 케파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몬을 쓰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긴 할 텐데 주전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페인이 가볍게 이길 것 같다. 요 다른 얘기인데 페들이 자기소개할 때 페들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패드린다고요? 네, 아, 그렇게 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페들입니다. 페들입니다. 다음 이제 편집 좀 주지 맙시다. 자 이렇게 되면 저랑 이제 첼님이 무승부 스페인승 이렇게 네, 하고 맞아요. 두 분이 이제 다 네, 정배로. 정배로 네. 가는 분위기고 이제 3경기가 일본 대 코스타리카 그리고 스페인과 독일이 만납니다. 네. 너무 재밌겠다. 아 저는 이거 먼저 일본 대 코스타리카는 진짜 무난하게 일본 승. 네, 코스타리카는 최약체 2조에서 그리고 스페인 대 독일은 저는 독일의 승을 예상을 했는데 두 팀 모두 아까 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골 넣을 선수가 없거든요. 뭐 하베르츠, 베르너 솔직히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 그나브리가 골 넣고 독일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순위가 독일, 일본이 승점 4점으로 1, 2위거든요. 승점 같고 그리고 스페인 3점, 코스타리카 0점 이렇게 되는데 막 지금 죽음의 조가 됐어요. 저는. 저도 충님이랑 똑같습니다. 일본이 코스타리카를 잡고 네. 스페인, 독일은 독일이 이제 무적 함대를 잡을 것이다. 네, 전차가 함대를 잡는다라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코스타리카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차전에 독일한테 패를 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저도 시기이고 뭐 전력상으로 봐도 일본이 코스타리카보다 좀 더 수준 있는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 마인드셋이 좀 이번에 아예 정신부장을 하고 이번 월드컵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스페인에 비해서 좀 밸런스라든지 이런 세대 교체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나브리나 무시할라 이런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페드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페들이 감사합니다. 페드리 부모님이신가요? 네, 페드리 저도 좋아하기 왠지 때문에 모르면서. 저도 페드리 같은 선수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여기서 1차전은 승을 따지만 2차전 독일에게는 스페인은 패하게 된다라고 저는 예측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일본이랑 코스타리카는 일본 승리를 예상했고요. 코스타리카랑 일본이 피파 랭킹으로 보면 그렇게 체급차가 크지 않아서 근데 제가 앞에 1차전에서 일본 소개했던 것처럼 일본이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일본 승리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일은 전 스페인 승리를 예상했고요. 오. 네, 이유는 사실 고르기는 어려웠으나 그냥 이번엔 좀 통계적으로 네, 뭐 이번은 아니죠. 이번에 네. 계속해서 네, 얼레이스, 계속 네. 했지만 했던 것처럼 통계적으로 갔을 때 독일이 스페인한테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스페인이 독일하고 5번을 만났는데 2승 2무 1패로 스페인의 우세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스페인이 독일을 6대 0으로 이겨본 적이 있다는 점을 더해서 그리고 2014년에도 패배를 했었네요. 독일이 네. 그리고 스페인이 독일을 만나서 남아공 월드컵 4강전에서도 승리를 했었고 뭔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 두 팀의 상성에서는 스페인이 좀 더 우세인 것 같아서 네, 스페인 승리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일본 코스타리카는 저도 일본 승리. 다 일본인가요? 그런가? 네, 다 일본이요? 일본. 네. 오랜만에 다 네, 한방 일본 승리로 예상을 했고 코스타리카가 그냥 이 조에서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뭐 이길 것 같고
스페인, 독일은 저는 스페인 승리로 했습니다. 오, 왜냐면 독일 승리죠. 네네, 독일에서. 네, 왜냐면은 두 팀 그 상성으로 봤을 때 스페인, 독일이 스페인한테 좀 약한 게 있고 독일 최근에 뭐 네이션스 리그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헝가리한테도 졌잖아요. 경기력에 되게 의문부호가 떠요, 사실. 그래서 독일이 생각보다 그 이름값에 비해서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격수들이 골을 넣을 만한 사람들이 없긴 하지만 스페인이 조금 더 전술적으로나 독일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되게 비슷비슷할 것 같아. 막상막하의 경기여서 진짜 뭐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스페인 승? 어렵게 승. 독일이 이번 감독 교체 후 첫 월드컵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플릭 감독.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 기대되네요. 3차전으로 가나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시죠. 자, 이제 일본 대 스페인, 그리고 코스타리카 대 독일이라서 마지막인데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죽음의 조라서 독일이랑 일본이 승점 4점으로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잘만 하면 16강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스페인을 만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스페인 승을 예상을 했어요. 이게 아까 독일이랑 비긴 이유는 분데스리거가 많아서라고 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명한 게 쿠보 한 명밖에 없어서 스페인을 잡지 못할 것 같아요. 해서 일본 젖잘싸 적어놨네요. 스페인이 이기고 독일 코스타리카는 독일이 반드시 무조건 이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서 독일 스페인이 1, 2위로 16강에 진출하고 일본이 진짜 아쉽게 시작전에는 얘도 진짜 16강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탈락을 하면서 독일과 스페인이 16강에 진출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스페인 승 독일 승. 네, 스페인 승, 독일 승이고요. 저가 예측한 거에서도 똑같이 일본이 스페인을 잡게 되면 네. 이제 일본이 16강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스페인이 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스페인 승을 했고 독일 코스타리카는 이미 코스타리카는 힘이 빠져 있고 이미 좀 전의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독일의 그런 체급을 못 이기고 독일이 좀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일본 아쉽네요. 아쉽네요, 진짜. 네, 정말 아쉬워요. 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쉽다고. 아니 저는 일본이 이렇게 일본 네, 이번 대회 잘했어요. 맞아요. 일본. 잘했죠. 부러워요. 일본의 이 축구 문화가 선진 문화. 네, 젖잘싸했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아직 월드컵 후톡한 느낌. 후톡했어. 나 매님은 똑같나요? 네, 저도 정배로 그냥 골랐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이 승리를 해서 스페인이 3승으로 1위로 16강에 네,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위로 독일이 16강에 진출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 저는 근데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그림이 웃겨졌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일단은 일본 스페인에서 저는 무승부를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세계관에서는 스페인이 이미 2승이기 때문에 네네네. 약간 힘을 빼고 나올 그쵸, 수도 힘 있지 이승이면 않을까? 힘 빼야지. 네. 그래서 저는 그 틈에 일본은 이제 1승 1무거든요. 네. 그 동기부여가 오히려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이기면은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에 일본이 이긴다? 아니 무승부. 무승부다? 그래서 무승부가 나올 것 같고 코스타리카 독일은 독일이 이기는 걸로 했는데 네. 보니까 이렇게 네. 하니까 스페인하고 일본이 올라가요? 저는 진출을 하더라고요. 오, 네. 독일은 또 독일은 이변의 팀이 이연속. 되지 않을까. 독일 떨어질만 했어요, 근데. 독일이 무조건 16강 가지 약간 이런 느낌은 근데 좀 아닌 충격이에요, 독일. 2연속 탈락은 좀. 맞아. 네. 근데 뭐 이거랑 별개로 그냥 한지플릭은 다 진짜 너무 기대하던데. 독일 저도 좀 그래서 한지플릭의 독일은 다들 엄청 기대를 하시긴 했는데 어떨까 기대돼요. 사실. 떨어졌네. 이렇게 됐네요. 제 세계관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저희 3명 독일 스페인 일본. 와우. 아, 재밌다. 혹시 그 스페인이 1위로 저는 올라가는 독일이 1위. 독일이 저는 독일 1위. 어, 독일이 저는 9점. 스페인 1위. 스페인이. 어. 자, 다음 F조.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조.
저도. 왔습니다. 첫 경기 이제 모로코 대 크로아티아 그리고 벨기에 대 캐나다인데요. 일단 첫 경기 모로코 대 크로아티아는 저는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이게 코멘트가 저는 모로 가도 코로 가면 된다는 모로코가 비기면서 모로코가 됩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탁월합니다.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모로코는 일단 그때 박지성 선수가 너무 좀 다크호스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크로아티아를 봤거든요. 여기가 뭐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네이션스 리그였나? 네. 뭐든 성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무패던가? 뭐 7승인가? 뭐 제 기억 속에 1위로 해서 네. 진출을 하는. 근데 무승부 예상해놨네요. 무슨 뭐야. 뭐야. 두 번째로 훅 들어. 아까 약간 리버풀. 리버풀 와서 증명해라 이유로. 네, 벨기에 캐나다는 사실 벨기에 승을 예상을 하는데 네. 그 벨기에 스쿼드만 놓고 보면 여기 수비수가 없더라고요. 다 노장밖에 없어. 베르통원이랑 토베 알더베르 진짜. 늘 보던 그 선수들인데 지금 이제 다 B클럽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조금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벨기에 승을 예상해놨기 때문에 저는 벨기에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 벨기에 승으로 했고요. 네, 모로코 뭐 제가 준비한 주요 선수는 지에흐랑 하키미 선수가 가장 좀 핵심 선수로 제가 뽑아오긴 했는데 네. 맞아요. 크로아티아가 좀 분전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크로아티아의 그 이제 월드컵 준우승 이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월드컵을 오기 위해서 조 1위로 통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DNA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스쿼드가 좀 단지 좀 노세아가 됐더라도 크로아티아가 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벨기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우선은 일단 벨기에 승으로 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벨기에가 좀 아쉬워요. 벨기에 그 황금 세대 때 저는 우승을 꼭 한번 하기를 바랐었거든요. 왜냐면 벨기에가 그렇게 축구 우승국 후보에 들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그 황금 세대만큼은 좀 이변을 일으켜서 우승을 한번 하길 바랬는데 그런 게 좀 안 이루어져서 사실 아쉽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 멤버 그 연장선을 하면 이제 이번 대회가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그쵸 네. 맞아요. 게 있어요. 덕배나 아자르나 뭐 물론 이제 뭐 틸레마스, 뭐 트로사르 이런 뭐 도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 황금 세대라고 칭할 만큼 임팩트가 아직 없는 상태고 그 황금 세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뭐 덕배 아자르, 뭐 루카쿠 이런 선수들이 점점 노세아로 아무래도 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잖아요. 라스트 댄스. 네. 그걸로 벨기에가 이긴다. 벨기에가 이깁니다. 알폰소 미안. 저는 모로코 크로아티아는 그냥 정배로 갔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이기는 걸로. 왜냐면 아까 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션스 리그 그 성적의 영향이 저는 맞아요. 크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아직 죽지 않았구나. 맞아. 그치, 그 DNA가 있지. 그리고 국대 페리시치는 확실히 달라요. 진짜. 진짜 달라요. 그리고 모드리치가 사실 아직도 맞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약간 진짜 잘해. 메시처럼 네. 그 행사력이 네. 진짜 여전한 것 같아요. 예, 경기력에서 네, 그라운드에서 영향력이 장난이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 캐나다는 사실 아까 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벨기에만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황금 세대를 너무 아쉽게 써버려. 벨기에가 피파 랭킹 1위 찍고 내려온 거죠. 그쵸 1위 네. 찍었었죠. 지금 지금 브라질. 네네. 네. 아 그쵸. 사실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캐나다 상대로는 그래도 벨기에가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해서 골랐긴 했지만 진짜 마지막 황금 세대거든요 이제. 맞아요. 2014년 때가 처음이잖아요. 이 황금 세대 탄생. 그때 월드컵에서 아쉽게 아르헨티나한테 탈락을 하고 그때는 근데 이제 황금 세대의 시작이었으니까 다음 유로 때 기대를 했는데 2016년 맞아요. 유로에서 충격적인 탈락을 해버리고 맞아. 그리고 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4강 탈락. 4강 맞나요? 4강에서 프랑스한테 져가지고 탈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고 2020년 유로 때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좀 질만한 상대가 아니었는데 탈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벨기에만 보면 왜 이 황금 세대들이고 맞아요. 늘 아쉽게 탈락을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니까 네. 감독인 것 같습니다. 감독. 그냥 마르티네스. 다들 말하는 그쵸. 그 항상 예전에 말이 많아. 맞아 마르티네스 한 번도 경기를 안 당하고 계속 이어갔었죠. 그렇죠. 에버튼에서 가지 않았나요? 에버튼이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감독 전술 문제가 있다. 이 선수를 항상 활용을 팔짱 끼고. 못한다.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자르 피크일 때 한번 냈으면 참 맞아. 좋았을 텐데 맞아. 갔어, 걔는. 이제는 진짜 뭐 마지막 황금 세대 시기이기도 하고 다들 이제 나이도 벨기에도 보니까. 황금 세대 마지막이고 메시도 마지막이고 네. 저기 어디야? 나중에 우루과이도 나오겠지만 카바니랑 아, 수아레스가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우루과이도 35살이더라고요. 마지막이고 뭐 고딘도 마지막이고. 저는 모로코,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 저만 무승부네요. 네, 벨기에, 캐나다는 벨기에 했는데요. 네. 일단 크로아티아가 이런 뭐 월드컵에서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잘 해왔고 맞아 잘. 네, 준수했고.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항상 여기는. 크로아티아는 항상 기대가 되고 뭐 모드리치도 있고 코바치치도 있고 페리시치도 있고 치들 잘할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는 잘할 것 같아요. 모로코가 뭐 그 유튜브에서 봤던 박지성 맞아요. 그 선수의 얘기에 비춰보면 모로코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로아티아는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고 감독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 전술이 선수단에 그럴 수 제대로 녹아들 수 있을지도 그럴 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벨기에, 캐나다는 제가 처음에 여기를 무승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저는 시대가 조금 이제 많이 저물어서 잘하던 그 선수들이 많이 나이도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조금 노예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하지만 무승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로사르가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이번 월드컵에서 어쩌면 꽃을 더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돼서 맞아요. 벨기에가 힘겹게 이기지 않을까. 근데 벨기에가 이게 그 공격이랑 수비가 조금 힘들지 허리는 진짜 강한데 덕배, 트로사르, 틸레망스 뭐 괜찮아요. 등등 이렇게 하면 네. 허리는 진짜 강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벨기에 승으로 벨기에 승으로? 바꿨어요. 아하. 무승부였다가 벨기에 승으로. 크로아티아 승, 벨기에 승이다. 네. 캐나다의 그 알폰소 데이비스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이 선수를 약간 잊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아까 알폰소 미안해. 뭐 네, 맞아요. 아, 다음 3경기가 이제 벨기에 대 모로코, 크로아티아, 캐나다입니다. 저는 좀 빠르게 가면 벨기에, 모로코는 무승부. 그래서 모로코 2연속 발동 이렇게 적어놨고 그다음 크로아티아, 캐나다는 크로아티아 승을 예상했는데 이제 캐나다가 이제 유럽의 벽을 느낀다. 왜 첫 경기 벨기에한테도 지고 크로아티아한테도 져서 이 국가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유럽 팀이랑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유럽의 벽을 좀 실감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무승부 크로아티아 승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똑같습니다. 벨기에, 모로코가 무승부를 가져가고 네. 네, 크로아티아가 승을 가져가는데 이유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가 저번 월드컵 때 일본 상대로 토너먼트에서 3대 극장으로 이겼죠. 네네 아. 샤들리 골로 이제 두 골 차로 뒤지고 있다가 네. 아마 3대 네. 역전승했어. 맞아. 이제 샤들리의 그런 버저비터로 역전을 해서 간신히 토너먼트 8강 다음 토너먼트로 진출하긴 했는데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모로코도 저는 좀 뭐 일본과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크로아티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크로아티아가 좀 무난하게 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캐나다는 86년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캐나다를 좀 응원을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좀 오랜만에 월드컵에 찾아왔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의 그 DNA를 이기긴 힘들 것 같고 캐나다는 이번 월드컵을 좀 경험 삼아서 다음 월드컵 다음에 이제 개최국이니까 그 좀 이렇게 넓게 네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준비를 하고 그 월드컵 그러네. DNA를 차츰차츰 좀 쌓아가는 식으로 이 대회를 잘 준비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캐나다 그러고 보니까 2연속 월드컵 출전하네요 보면. 그쵸. 네네. 그래서 캐나다는 이번 월드컵이 좀 이렇게 빌드업 느낌으로 좀 이렇게 월드컵 경험도 쌓고 오랜만에 그래서 진다. 안타깝습니다. 네. 단풍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풍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네. 떨어지고 있다. 아, 캐나다 단풍이라서. 네네. 캐나다 단풍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춥네요, 갑자기. 진짜. 네. 뭔 말인가요? 저는 그냥 약간 정배 느낌으로 네. 두 경기 모두 서로 맞대결 전적이 최근에 거의 없더라고요. 네. 통계청. 네, 통계청으로 또 가는데 그래서 그냥 벨기에가 모로코를 잡고 크로아티아도 캐나다를 잡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벨기에 모로코가 역시나 조금 좀 재밌을 경기가 예상이 맞아요. 돼서 벨기에가 조금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반대로 모로코는 좀 오히려 부담감을 덜하면서 경기를 하잖아요. 벨기에는 이제 이번 대회에 대한 좀 부담감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또 이런 팀들 간의 맞대결은 항상 재밌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는 다크호스와 부담감이 심한 강팀 경기는 네, 저는 벨기에 승리와 크로아티아 승을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벨기에, 모로코는 무승부. 크로아티아, 캐나다는 크로아티아 승으로 했는데요. 네. 벨기에,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벨기에가 경기 내용은 좋지만 모로코가 그 이제 앞 경기에서 제가 예상한 걸로는 이제 졌어요. 1패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에우가 잘하면은 저는 팀이 같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에우가 조금 활약을 해서 잘 버텨가지고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완전히 벨기에를 이겨먹을 정도로 잘할 것 같진 않고 벨기에가 계속해서 때리겠지만 또 모로코 키퍼가 야신보누라는 또 좋은 키퍼가 있기 때문에 잘 모로코가 버티다가 무승부를 하지 않을지. 야신인가요? 좋은 선수죠. 좋아요. 야신보누. 네, 이름만 야신. 네. 네. 아, 이름만 야신. 크루투아 대 야신. 아, 네. 네. 그래서 무승부로 네. 했고요. 크로아티아, 캐나다는 크로아티아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저도 네. 뭐 별다른 그런 게 없이 그냥 크로아티아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기가 이제 크로아티아, 벨기에, 캐나다, 모로코거든요. 저는 크로아티아, 벨기에는 팽팽 그 잡채 이렇게 했어요. 네, 무승부 예상을 했고 캐나다, 모로코는 제 세계관에서는 모로코가 반드시 이기면 16강을 갑니다. 그래서 모로코가 이기는 걸로 하고 캐나다는 빌드업을 위해서 이번에 승점 빵점 마감으로 다음 월드컵 때서 기대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굽님? 저는 두 경기 다 무승부 했습니다. 그럴 것 같, 그럴 가능성이 있어. 네네. 크로아티아, 벨기에는 뭐 워낙 뭐 이 해당 조에서 가장 워낙 좀 쟁쟁한 1, 2위를 다툴 만한 국가끼리 만났기 때문에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까 그 스페인, 독일처럼 어쩌면 좀 노잼 경기로도 될 수도 있을 만큼 좀 3차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무승부로 보고 있고요. 캐나다, 모로코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무승부로 봤는데 캐나다는 저는 그래도 1점이라도 얻은 다음에 이제 월드컵을 마감을 한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캐나다도 좀 아쉽거든요, 사실. 뭐 다음 월드컵을 위해서 이번 월드컵을 나온 건 아니니까 분명히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런 다크호스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월드컵 진출권을 따냈기 때문에 캐나다도 분명히 마지막 경기인 만큼 얘만큼은 이기자.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사력을 다하겠지만 이긴다. 그래도 또 이기게 되는 좀 안타까운 결말로 1점을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승점 1점. 알 수가 없네요. 끝까지 들어가야 콤님. 그래서 두 경기 다 저는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모로코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이거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정배 느낌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통계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2016년에 한번 맞대결이 있었네요. 그래서 4대 0으로 모로코가 이긴 적이 있었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근데 물론 2016년이라 지금 6년 전 경기였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뭐 아까 뭐 20년 전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히딩크 뭐 어쩌고 뭐 하고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정배 느낌으로 모로코 승리를 예상을 했고 그리고 크로아티아랑 벨기에 경기는 크로아티아 승리를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궁금하다. 네, 저는 크로아티아 일단 네이션스 리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힘도 있고 벨기에는 이제 최근에 네덜란드와의 맞대결에서 2번을 졌어요. 대패를 했죠. 네,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고 싶지만 현실이 이번에도 약간 조금 이렇게 또 보내지 않을까 황금 세대를 좀 아쉽게 보내지 안타깝다.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건 아자르가 첼시 시절의 아자르였다면 좀 기대를 할 만한데 모드리치는 여전히 강하고 근데 아자르는 솔직히 이번 월드컵에서 조금 큰 기대를 가지기는 어렵고 해서 이제 상대적인 전력 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저희가 아자르 언급을 잘 안 했네요. 근데 그렇죠. 아자르가 폼이 진짜 안 좋은데도 네. 국대에서는 항상 주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 쓰기도 힘들죠. 맞아. 왜냐면 계속 그래도 기대라는 게 있어. 해주겠지. 맞아. 클래스가 있으니까. 아무리 클럽에서 힘들더라도 국대 돌아오면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월드컵 좀 힘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저는 크로아티아, 벨기에는 무승부. 무모예요, 무모. 캐나다, 모로코는 모로코 승리. 진짜 무모하네. 무모하네. 정말 무모하죠? 네. 네. 노리셨군요, 네. 이거. 네. 크로아티아가 그러고 네. 저도 그렇네요. 그래요? 네. 제 세계관에서 이미 2승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기에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조금은 힘을 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은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뭐 모드리치 믿고 가는 팀이지만 모드리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는 없어서 뭐 그런 포인트 때문에라도 조금은 힘을 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벨기에가 열심히 하지만 무승부, 이기진 못할 것 같다. 저는 벨기에를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네. 네,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자르가 이제 저는 또 이제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선수인데 뭐 이번 월드컵에 나와서 한다고 해도 뭐 와 아자르가 변했다 할 정도의 활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미 몸이 저는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자르는. 그래서 벨기에는 아쉽지만 크로아티아 상대로 무승부 할 것 같고 근데 모로코, 캐나다는 그냥 모로코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로코 승리를 이기겠죠? 네, 제가 쓴 승패로 봤을 때는 모로코가 비상이거든요. 비상. 네, 비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요. 이를 딱 깨물고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16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크로아티아, 벨기에, 모로코가 승점 5점으로 동일한데 모로코가 이제 골득실에서 탈락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골 넣을 선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벨기에 왠지 그냥 루카쿠 한 건 할 것 같고 크로아티아 오르시치 넣을 것 같아서 모로코 득점할 선수가 없어서 저는 크로아티아, 벨기에가 16강에 간다. 다 똑같나요? 네, 저도 네. 크로아티아가 넘어갈까요? 1위. 저도 크로아티아 1위, 벨기에 2위. 예, 저도 똑같아요. 저도. 네. 다 똑같네요. 첫 만장일치 아닌가요? 순위까지. 네, 크로아티아, 벨기에. 오. 왜냐면 아까 덴마크, 프랑스 저는 덴마크 1등이어서 그렇죠. 저는 그 벨기에랑 모로코가 사실 똑같은데 네. 득실차로 벨기에가 올라. 그렇죠. 아무래도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봤을 때는. 그렇죠. 쿠르투아 생각하면 벨기에가 실점 많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어우. 후신 싫지만 잘하니까. 오케이. 자.